위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 쟤는 저렇게 쉽게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이런 쓸데없는 그지 같은 생각들밖에 안 되더라고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힘들면 그거를 버텨야 되는데 그 버틸 힘을 박살내버리는 느낌이랄까? 나는 그런 글들이 너무 싫은 게 뭐냐면 너무 책임감이 없어요. 무책임해요. 뭐 퇴사하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퇴사하세요. 그렇게 해서 퇴사하면 본인들이 뭘 할 건데요? 본인들이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자기가 어떤 뚜렷한 주관이 있고 정말 이러이러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정말 아니다 싶으면 자기의 앞길은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런 걸 하면 몰라. 무작정 인터넷 글만 보고 나 이거 그만해도 되는구나, 나 때려쳐도 되는구나, 저 사람은 유튜브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구나,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본인이 한다고 해서 왜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글들이 본인의 인생을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글들이 본인의 앞날을, 미래를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 앞날을 책임져주는 건 부모님도 아니고요, 사회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도 아니고 그런 글도 아니에요. 본인 앞날을 챙겨주는 건 본인 자신이거든요. 그럼 본인 자신이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할 때에는 항상 그 뒤따르는 책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거에 대한 나비 효과가 어느 정도로 큰 결과를 낳을지까지도 먼 미래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런 쓸데없는 글들을 보면서 감정에 충실해서 빡이 쳐가지고 빵!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손절하기 참 잘했다. 있을 필요가 없던 사람들이었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모든 게 할 때마다 다 안 되는 경험. 그럴 때가 있는데 계속 그래도 꾸역꾸역 있잖아. 살다 보면은 꾸역꾸역 살다 보면은 하나씩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기분은 말로 설명이 안 되죠. 우리 그거 느끼자고요. 그거 느끼면서 이렇게 비실비실한 나를 느끼는 게 아니라 좀 살짝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승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여러분이 좀 한 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앞길은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거지 남한테 책임을 지워달라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책에서 봤는데 내가 그 책 보고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내가 결국 인생이 이따위래 됐어. 결국 그 책 책임이야. 아니요. 그 책을 보고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한 건 본인 책임이에요. 내 친구가 이래서 나도 이렇게 했는데 내 친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나도 이렇게 해봤더니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 친구 책임이야.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한 게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이 잘못 선택한 거예요. 결국엔 거기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본인이 더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어서 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짠! 우리 오랜만이다, 그죠? 아우,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이러고 있으니까 살짝 거시기 하네. 벌써 가을이야. 벌써 가을이네요. 그지 같네요. 아니, 언니가 어제 신세계백화점을 가는데, 아니, 어제 뭐 할 거 있어가지고, 살 거 있어서 신세계백화점 가는데, 아니,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아니, 분명히 얼마 전에 신세계백화점 그 건물 겉에 크리스마스라고 장식한 게 진짜 어제 같은데, 아니, 벌써 또 그 계절이 오고 있는 거지. 미쳤나봐. 나 진짜 미쳤나봐. 나 어떡해? 나 진짜 어떡하니? 나 내년에 37이야.
망했어. 어떻게 나? 진짜 미치겠지. 나 요새 언니 완전 현타 오는 거 알아?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니? 정말 미쳐버리겠어 아주. 이렇게 늙나봐. 진짜 이렇게 늙나봐. 이렇게 늙고 이렇게 늙고 일만 오지게 하다가 이러다가 끽 하는 거 아닌가 싶어. 요새 살짝 그런 생각이 드네. 그래서 언니가 요새 좀 살짝 뭐 센치해졌어. 내일 모레 마흔이야. 어떡하면. 진짜. 진짜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일만 하다 죽겠나봐 진짜. 큰일 났네 하면서도 언니가 오늘 아침에 인스타를 봤는데 막 그냥 모르겠어. 나는 이제 언니는 꼰대야. 언니는 꼰대예요. 우리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꼰대가 바로 나야. 바로 나. 제대로 꼰대야, 꼰대. 근데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좀 이상한 게 요새 되게 다들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 항상 흑이 아니면 백, 혹은 남자 아니면 여자, 젠더 갈등, 혹은 뭐 이제 세대 갈등, 혹은 노동자와 고용주의, 노동자라고 하는 거 맞나? 아무튼 뭐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 이런 식으로 항상 적을 만드는 것 같아. 좀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경제력이 조금 이제 경제적 사정이 힘든 분과 이제 풍요로운 분, 항상 풍요로운 분은 나쁜 사람이 되어 있고. 아무튼 그러더라. 우리나라 좀 이상해. 좀 이상해. 물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긴 하겠지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아무튼 뭐 이건 그냥 뭐 그냥 평소 생각인 거고, 다 떠나서 위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위로를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위로를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남이 해주는 위로는 뭐 그 사람이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되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그냥 고맙다, 그 나를 생각해주는 거가 참 고맙다 하고 딱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위로를 온전히 받아서 그래 맞아 나 괜찮아 뭐 이러면서 분명히 이럴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일을 하거나, 혹은 공부를 하거나, 혹은 뭐 등등등등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어. 사업이 망하면 이제 주변에서 괜찮아, 더 잘 될 거야, 이런 의미 없는 말들. 고맙죠. 위로해주면 상당히 고마워요. 당연히 고맙지만 이게 의미가 있냐고요. 있을까요?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게 본인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미가 있을까? 저는 여태까지 그런 말들이 저 스스로를 발전을 못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위로들로 발전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 같은 스타일은 그런 걸로 발전이 되지 않는 스타일. 나는 괜찮아 하면서 자기 위로를 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더 꾸짖거든요. 만약에 뭐 일이 하다가 일이 잘못된 경우에는 내 잘못이다. 이게 내가 왜 그랬을까? 어디서부터가 문제일까?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뭘까? 남들은 이렇게 해서 잘 하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한 것이고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을까? 도대체 나의 문제점은 뭘까라고 저는 저 스스로를 되게 객관화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제 문제점이 보이고, 물론 제가 저 스스로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적도 있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기도 했었고, 왜냐면은 내가 못났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저 스스로가 저한테 직면시켰을 때.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나의 문제점이 고쳐지고 나의 문제점을 깨달아가면서 시행착오라는 게 거쳐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니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스타를 보는데 다들 그렇게 위로하는 글밖에 없는 거야. 위로밖에 안 해. 괜찮아. 너가 가장 소중해. 이 세상에서 소중한 건 너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뭐 망가져도 괜찮아. 망쳐도 괜찮아. 그래도 돼. 네 나이 때는 그래도 돼. 뭐 이런 글들이 있는데 나와 맞지 않아. 근데 분명히 그걸 보고 맞아 나 그래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솔직히 그렇게 하면 되게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지만 발전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발전이 안 되고 그냥 열등감밖에 안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왜 쟤는 저렇게 쉽게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이런 쓸데없는 그지 같은 생각들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하고 자기 합리화가 되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인생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느낌? 그냥 수렁으로 쭉쭉쭉쭉쭉쭉 내려가는 느낌이랄까? 그냥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힘들면 그거를 버텨야 되는데 그 버틸 힘을 박살내버리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 그런 글귀들이 너무 싫은 거지. 마음이 해이해지고 해이하면 편하거든. 자기가 스스로가 너무 편하거든요. 그냥 이런 거를 좀 누가 옆에서 가르쳐주면 너무 좋을 텐데. 물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반대로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걸로 발전이 안 되고 더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영상을 켰어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인스타고 뭐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모습은요 남들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가장 잘 알거든요. 단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위안을 걸고 싶고 자기 스스로한테 괜찮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본인들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객관화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알지 어떻게 남이 본인을 알겠어요. 자기 스스로의 객관화는 남들이 자신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그냥 그거를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안 보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려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자체를 직면을 하는 게 저는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상을 찍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어린 친구들, 뭐 이제 조금 너무 어리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좀 분위기나 주변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인스타 감성글만 보다가 자기 스스로를 그냥 쉽게 놔버리지 않았으면 해서 언니가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글들이 너무 싫은 게 뭐냐면 너무 책임감이 없어요. 무책임해요. 뭐 퇴사하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퇴사하세요. 그렇게 해서 퇴사하면은 본인들이 뭘 할 건데요. 본인들이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할 건데요. 뭘 할 거냐고요. 아니 자기가 어떤 뚜렷한 주관이 있고 정말 이러이러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정말 아니다 싶으면 자기의 앞길은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런 걸 하면 몰라. 무작정 인터넷 글만 보고 나 이거 그만해도 되는구나, 나 때려쳐도 되는구나, 저 사람은 유튜브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구나,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본인이 한다고 해서 왜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글들이 본인의 인생을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글들이 본인의 앞날을, 미래를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 앞날을 책임져주는 건
부모님도 아니고요, 사회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도 아니고 그런 글도 아니에요. 본인 앞날을 챙겨주는 건 본인 자신이거든요. 그럼 본인 자신이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할 때에는 항상 그 뒤따르는 책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거에 대한 나비 효과가 어느 정도로 큰 결과를 낳을지까지도 먼 미래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런 쓸데없는 글들을 보면서 감정에 충실해서 빡이 쳐가지고 빵!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남들이 너 정말 이쁘다, 너 정말 어쩐다, 물론요 좀 잠깐 일종의 정신적인 감기가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좀 심적으로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의 객관화가 잘 안 돼요. 알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의 객관화가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그걸 경험을 해봤고, 근데 안 된다고 해서 그때는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건 맞아요. 주변의 위로가 절실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위로를 들으면서도 최대한 주변의 말들을 들으면서 그 말 중에서 자신한테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되는 말들 중에 정말 그때는 그 친구들을 멀리하는 것보다도 그때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감정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서 감정에 치우쳐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최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친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때다 싶어서 상처 주는 말을 한 것인지, 그 정도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잖아.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손절한 친구도 많고 그때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 지금 생각하면 손절하기 참 잘했다, 있을 필요가 없던 사람들이었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울한 경험, 되게 힘든 경험, 모든 게 할 때마다 다 안 되는 경험, 그럴 때가 있는데 계속 그래도 꾸역꾸역 있잖아. 꾸역꾸역 살다 보면은 하나씩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기분은 말로 설명이 안 되죠. 우리 그거 느끼자고요. 그거 느끼면서 이렇게 비실비실한 나를 느끼는 게 아니라 좀 살짝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승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여러분이 좀 한 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꾸 여기에 치고 저기에 치고 나 그만할래, 포기, 이게 아니라요. 좀 버텨보자 라는 거죠. 좀 버텨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버티라는 게 아니라 좀 우리 똑똑하게 머리를 좀 쓰자고요.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한테 파이팅을 불어넣자고요. 그냥 나 너무 슬퍼, 하기 싫어, 저 사람 나 미워해, 저 사람이 나 싫어해, 나는 혼자 이러고 있어, 난 별 볼일, 내가 그럼 그렇지 뭐, 이런 쓸쓸데기 없는 생각 말고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지? 나의 문제점은 뭐였을까? 저 사람이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남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부질 하나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옆에 친구가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친구 몇 안 돼요. 감정적으로 위로해주는 거 좋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있잖아, 본인은 약점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가 약할 때 약한 모습을 남한테 절대 보이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의 앞길은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거지 남한테 책임을 지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책에서 봤는데 내가 그 책 보고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내가 결국 인생이 이따위래 됐어. 결국 그 책 책임이야. 아니요. 그 책을 보고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한 건 본인 책임이에요. 내 친구가 이래서 나도 이렇게 했는데 내 친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나도 이렇게 해봤더니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 친구 책임이야.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한 게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이 잘못 선택한 거예요. 결국엔 거기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본인이 더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어서 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택은 항상 무거워야 되고 진중해야 되고 그거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본인이 스스로 느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주 그냥 날씨도 좋고 그냥 아주 물들었어. 보인이 이게 역광이어가지고 저 나무 지금 단풍 든 게 하나도 안 보이네. 역광이어가지고 여기는 단풍이 안 들었고 저 뒤에가 단풍이 들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화이팅 합시다. 언니도 요새 좀 힘들어요. 지나가리라. 다 지나갈 것이다. 화이팅. Don't you try to hit me now, you live a petty life. All those nights I laid awake, I pray for better life. Now I wake up with a baddie like I said I might.